안녕하십니까. 2주차 일시 9장 근도노검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근도노검사를 위한 뇌신경의 구조 및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근도노검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2주차 일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근전도의 검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임산적 의의, 그리고 근전도를 검사하기 위한 기기의 구성, 그리고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를 위해서 표면전극과 침전극을 사용하는데, 이 표면전극의 어떤 구성이랄지 이 장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근전도 검사에 위한 각각 신경의 해부학적 경로 및 분포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전도 검사 책은 183페이지 보면 기본적인 말초신경의 해부학적 경로 및 분포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참조해 주시고요. 네. 정중신경입니다. 이 정중신경은 메디안 너브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정중신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네 측면까지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그래서 루트, 뿌리. 어디서 처음으로 우리 나오냐면 C5T1에서 여기서 이쪽에서 신경이 뻗어져 나와서 줄기, 트렁크, 이 빗장뼈 밑으로 우리 트렁크 지나가거든요. 어퍼, 미들, 로우로 지나갑니다. 척수에서 나오는 데는 가쪽하고 중간 척수에 나오고요. 위팔 두갈래근, 위팔 두갈래근으로 해서 이게 분지가 돼서 나옵니다. 다발에서 정중신경 부분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른 신경은 또 여기서 다 뻗어서 나옵니다. 팔에서 담당하는 신경들이 이 트렁크에서 정중신경이 위팔 두갈래근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얇은 지굴근, 플렉서 디기트룸 슈퍼피시알스하고 깊은 지굴근을 지나서 손바닥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서 손바닥으로 오게 되죠. 손바닥 오기 전에 여기에 손목골, 우리의 수근관,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손목골, 수근관이 우리가 걸레를 많이 사용한다고 할지, 회에서 회를 많이 쓴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손목골 갖다가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 손목골, 이 인대가, 손목골에 있는 인대가 이 신경을 압박을 하거나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정중신경이 손까지 우리가 전달되지 않겠죠. 그럼으로써 손이 저리면서 손에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카팔 터널 신드롬, 손목골 증후군, 수구관 증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분지가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복합 근육 활동 전이를 보기 위한 도달하는 지점은 짧은 엄지 벌리근이 되겠죠. 짧은 엄지 벌리근이 됩니다. 그리고 감각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측면까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중신경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로 검사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 손목골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카팔 터널 신드롬, 수근관 증후군, 손목골 증후군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데요. 자신경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죠? 여기 보면 뿌리가 C8T1, 이 뿌리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이 빗장뼈 밑에로 와서 줄기에서 아래줄기로 나옵니다. 척수는 중간 정도의 코드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팔꿈치 밑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팔꿈치 밑에 밑으로 지나갑니다. 팔꿈치뼈 밑으로 지나갑니다. 팔꿈치뼈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책상에서 보면 팔목을 책상에 끼었을 경우에 찌릿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자신경이 자극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팔꿈골을 지나서 좌쪽 손목 굽힌근 마지막에 도달하는 데가 새끼벌린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부위, 여기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나와 있는데요. 감각은 네 번째
외측면부터 바깥쪽부터 5번째 손가락까지 손바닥과 손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상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쪽 부분, 팔꿈치 밑에 부분, 큐비탈 터널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 4번째 바깥쪽부터 5번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 새끼 벌린근의 어떤 근육의 어떤 활동 전이가, 근육의 근육 활동 전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꿈골에 이상이 생겼다 해서 주관부 증후군, 아니면 팔꿈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 흔하게 임상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종아리 신경입니다. 종아리 신경은 뒤쪽으로, 우리의 뒤쪽 엉덩이 쪽으로 내려옵니다. 엉덩이 쪽에 있는 사이어틱 너브, 구운동신경에서 내려와서 커먼 페로네알 러브, 우리가 그냥 페로네알 러브를 할 수도 있고 커먼 페로네알 러브를 할 수 있습니다. 온 종아리 신경인데요. 아니면 종아리 신경인데 내려와서 우리가 그 이쪽 부분에 피브라 헤드라고 하죠. 피브라 헤드를 지나서 발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발등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뿌리는 주로 L4, L5가 되겠죠. 궁둥신경이 다리 오금 부분을 지나서 종아리 신경으로 나뉘고요. 다리 오금 부위에서 오금이죠. 여기가 파피타 포사 나눠진 다음에 종아리뼈 가쪽을 돌아서 앞쪽으로 나가 종아리 목 부분에서 피브랄 헤드겠죠. 얇은 종아리 신경과 깊은 종아리 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엄지 편근 EDB, 익스텐서 디기트론 브레브스 EDB에 최종적으로 이게 신경이 도달하게 되고요. 발등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피브라 헤드 쪽에 이쪽 보면 종아리 목 부분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블럭이 올 수가 있어요. 차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목 하수, 발목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발목이 위로 올라가는 발목 하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뒷정강신경입니다. 뒷정강신경은 궁둥신경에서 내려와서 우리 종아리 부분, 종아리 가운데 부분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가운데 부분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뿌리는 S1, S2입니다. 그 궁둥신경이 다리 오금 부분에서 앞에서 보여준 다리 오금 부분에서 발등으로 종아리 목을 거쳐서 발등으로 가면 우리 종아리 신경이라 하겠죠. 그러나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게 포스테리얼 티비알 러브 뒷정강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쪽 복사뼈, 안쪽 복사뼈 아니라 가쪽 복사뼈 쪽으로 이게 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바닥 신경으로 분지가 되는 겁니다. 발목구를 지나서 발바닥 신경으로 가쪽 발바닥 신경, 안쪽 발바닥 신경으로 우리가 감각신경을 분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쪽에 보면 타살터널 신드롬, 발목골 증후군이라고 많이 우리가 임상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발바닥에 저림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에리덕터 할리시스, 에리덕터 디기티 미니, 이쪽 발바닥을 관여하는 어떤 근육이 위축이 오거나 감각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포스테리얼 티비알 러브를 많이 검사를 하고요. 발바닥 쪽으로 해서 발바닥 신경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단신경입니다. 장단신경은 궁둥신경에서 바로 내려오는 신경입니다. 바로 내려오는 신경입니다. 장단신경, 슈랄러브죠. 그러면 근전도 검사는 왜 하느냐? 이 검사는 신경근개 질환을 갖다가 진단하고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신경이나 근육에서 갖고 있는 정기적 흥분성을 이용하여 말초신경의 변변 및 근육의 변변 현상을 여부를 관찰하게 되죠. 주로 신경전동검사,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린 반복신경자극검사, 조울 테스트, 얼굴 신경검사, 전동검사죠. 눈 깜짝 반사검사, 신경전동검사 안에도 운동신경전동검사, 감각신경전동검사, 후기 반응 검사의 F-웨이브, H-리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경계 병변이냐, 이게 근육계 병변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감별해 줄 수 있고, 주로 신경계 병변을 많이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임상에서 제가 있던 검사실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보면 이 증폭기가 있고 여기 보면 증폭기가 있고 전기 자극기가 있고 표면 자극이 있죠. 그래서 이 표면 자극을 이 증폭기에다 부착을 한 다음에요. 이 전기 자극기로 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자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면 자극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신경의 마지막 닿는 부분이 어디가 있죠? 복합근육 활동전이를 볼 수 있는 애가 A덕터 ADPB, 예, 짧은 엄지 벌림이라겠죠.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복합근육 활동전이를 갖다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 자극을 하면 표면 자극에서 복합근육 활동전이를 인지를 한 다음에 증폭을 시켜서 필터를 거쳐서 여기 보면 브라운관에 이렇게 파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면 자극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표면 자극인데요. 표면 자극은 신경 및 근섬유에 나오는 모든 활동 전이를 기록합니다. 근데 반해 근육 개개의 활동 전이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면 자극입니다. 여기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색깔은 필요가 없습니다. 색깔은 필요가 없습니다. 색깔이 마이너스 성극이냐 플러스 성극이냐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빨간색을 갖다가 우리가 활성전극이라고 하고 우리가 녹색이랄지 파란색을 갖다가 우리 기준전극에다가 부착을 하는데요. 기계에 있는 증폭기에도 그렇게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기록전극은 음입니다. 기록전극은 음전극이고요. 기준전극은 양전극입니다. 양전극이 되고요. 이 기록전극 또는 활성전극을 근육의 정중앙 부위에 부착을 해야겠죠. 이 기록전극에서 활성전극에서 복합근육 활동전이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신경의 어떤 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기록전극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접지전극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어떤 기기에는 접지가 있지 않습니까? 접지는 손등이랄지 손바닥이랄지 아니면 팔꿈치 부위랄지 여기 붙이면 되는데요. 그건 검사지만 하면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등에다가 부착을 했죠. 손 검사할 때는 발 검사할 때는 발등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지전극은 이 전기적 미세한 수십 마이크로볼트에서 수백 마이크로볼트 정도의 전기에 의해서 진폭을 구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기 자극은 뒤에 나오겠지만 100mA 전류로 전압은 400V까지 전기를 가합니다. 전기에 의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접지전극을 통해서 그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갖다가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록전극은 음극이며 기준전극과 전차를 기록한다고 했죠. 만약 이 두 전극을 바꿔버리면 복합근육 활동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기록되는 위산 열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표면전극 사용 시에 저항을 제어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임상에서는 이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록전극은 과피부, 각지층 사이에 전해질 크림을 발라 저항을 주는 고온삭발하는데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손이 도는 경우는 알코올로 손을 좀 닦아주든지 손을 좀 씻고 오시든지 그렇게는 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몽각각 유발전지 검사 시에는 1마이크로볼트 이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파형이 피부장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표면전극을 사용할 때 그 디스파저블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리저블보다는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회용 사용 시에 그 접착 부위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음파 젤을 그 표면전극에 발라주면 훨씬 더 부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은 검사실에서 내에서의 노하우입니다. 재질은 평평한 원형전극, 금, 두석 이것은 디스파저블입니다. 디스파저블입니다. 그래서 크롬 등의 어떤 전류를 잘 통한 재질인데 보통 보면 이 원형 전극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복합근육 활동전이는 아까 좀 말씀드렸처럼 전극이 넓을수록 크기와 면적이 조금 작아지고 경미한 속도가 감소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강간신경 활동전이는 기록전과 기준전극 사이를 3에서 4cm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자극이나 전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양극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니까 전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트로크 하나 있죠. 이것은 전기의 강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해서 전기 자극했을 때 쓰는 전기 자극극이고요.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극 시에는 최대선 자극을 해야 됩니다. 최대선 자극. 그래서 M파를 구하든지 F파를 구하든지 H파를 구하든지 그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최대선 자극으로는 우리가 M파랄지 F파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나가는 전기 방향이 표면 전극의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쪽이 표면 전극의 마이너스, 곧 복합 근육 활동 전이 구할 수 있는 근육의 정중앙 부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전도 검사실입니다. 검사는 준비 사항입니다. 환자한테 고통이 가해지기 때문에 환자를 좀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좀 꽉 낀 옷을 입고 오실 수 있거든요. 다리, 무릎 위까지 검사를 해야 되고, 어깨까지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용 가운을 갖다가 갈아입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로 정형외과랄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이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오시면 그 환자의 어떤 검진했을 때 우리가 검진했을 때 그 질병명을 갖다가 RO로 룰아웃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상지가 이상한데 하지 검사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가 이상한데 상지를 검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학적 검진을 토대로 검사하는 부위를 재차 확인해야 됩니다. 가격 차이가 꽤 있습니다. 보통 상지만 검사하면 2, 3만 원 정도 걸리고요. 우리 상하지 모두 검사하면 5만 원 정도 이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통증을 동반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과정을 정확히 설명해줘. 환자분, 이거는 좀 아픈 검사입니다. 전기를 가해서 신경의 이상 유무를 볼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너무나 많이 놀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전기를 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피부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 온도는 25에서 35도씩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손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따로 기기 액세서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온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적외선 램프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핫백을 사용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핫백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요. 온도가 떨어지면요, 우리가 잠복기가 증가하고 진폭이 증가해 버립니다. NCV가 또 감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손의 온도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접촉을 증폭기에 정확히 삽입했는지 봐야 되고요. 또 환자에게 전기 돈수성을 환원시키기 위해 전해제 크림을 전기 자극기에 바릅니다. 우리가 초음파 제 있잖아요. 그걸 우리 앞에 전기 자극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기 자극기 이 앞에다가 충분히 발라줘야 됩니다. 검사가 끝난 이후에 룰아웃에서 우리가 왔겠죠. 보통 룰아웃에서 카팔 터널 신드롬, 수근관 증후군, 손목골 증후군이라고 왔으면 거기하고 맞게 결과가 나왔는가, 아니면 또 다른 질환과 동반되어 나왔는가를 어떻게 확인해서 재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해야 되죠. 근데 이 근전도 검사 같은 경우, 여기는 신경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 검사는 신경전도 검사가 끝난 다음에, 신경전도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재활학과라 할지 신경과 의사한테 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사들이 와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임상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임상의사는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경의 어떤 차단 지점이랄지 신경 이상의 여부를 보고를 하고요. 보고를 하고 그 바로 거기 신경전도 검사의 바탕으로 해서 EMG 이 근윤도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시스트를 안 해도 되고 어시스트를 요구하는 의사들이 있고 요구하지 않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윤도를 시행한 다음에 최종 결과는 레포팅을 해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윤도 검사에서 어시스트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근윤도 검사 기기에서 결과를 쳐줘야 됩니다. 결과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토가 어떻다, 운동신경이 어떻다, 강화신경이 어떻다, 그래서 다 노말이냐, 아니면 뭐 프롤롱드, 딜레이드, 뭐가 피크 레이턴시, 터미널 레이턴시가 증가됐다 그런 걸 다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진단명을 갖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근전도 검사의 용어입니다. 이건 주로 일반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그냥 쓰는 용어들입니다. MNCV, MNCS라고도 할 수 있고요. V라 모터, 운동신경 전도 검사, SNCV, 센서리 오브 컨덕트 스터디, 감각신경 전도 검사, 일렉트로이드, 전극이겠죠. 표면 전극, 레코딩은 기록 전극, 레퍼런스는 기준 전극, 그라운드는 접지 전극이 되겠죠.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 애니오드는 양극이고요. 캐노드는 음극이겠죠. 이 음극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이 레코딩 일렉트릭 방향으로 전기를 쏴줘야겠죠. 잠복기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원셀 레이턴시, 피클 레이턴시, 터미널 레이턴시, 최초 잠복기, 정렬 잠복기, 말타 잠복이 되겠죠. 듀레이션은 지속시간. 그다음에 앰플리튜드는 CMAP, 복각근육 활동 전이. 이건 운동신경을 검사할 때 SNAP, 센서리 러브 액션 포텐티얼, 감각신경 활동전이는 감각신경 할 때의 활동 전이가 나오는 거죠. 이건 진폭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이 차단되거나 블럭이 됐을 경우는 진폭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잠복기가 연장이 되겠죠. 리피티브 너브 스티뮬레이션, 졸리 테스트. 이건 반복신경 자극 검사고요. 이것은 근육병, 신경근 접합부 이상일 때 하는 검사고요. 프랭크 리플렉스, 눈 깜빡 검사는 3차 신경 손상 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신경이 어떤 감각이 떨어질 경우에 하는 거고요. 페이셜 러브 테스트, 얼굴 신경에 마비가 왔을 때 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근육도 검사의 약어죠. 사이트는요, 각 검사에 검사하는 부위. 우리가 상지 같은 경우는 어디를 검사를 하냐면 상지는 리스트, 손목, 엘보우, 팔목, 엑실라, 겨드랑이를 검사하죠. 우리가 하지 같은 경우는 앵클, 발목, 그다음에 피브럴 헤드, 종아리 목, 또 파프레 포사 쪽을 검사를 하는 거죠. 다리 오금을 검사를 합니다. NR은 신경과를 의미하죠. PMR은 지화학을 의미하죠. 원셋은 최소 잠복기죠. 디스턴스는 사이트, 이렇게 아까 전에 손목과 발목을 갖다가 자극했죠. 그 자극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갖다가 제어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 안 돼요. 플러스 되면 안 돼요. 자극이 마이너스 전기가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제어하겠죠. 을 밀리미터로 환산해야 됩니다. 벨로시티는 이 자극 위치에서 나오는 잠복기와 그리고 거기 자극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복합근육 활동 전이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강활동 전이는 감각이 되겠습니다. 근육도 검사의 원칙입니다. 예, 신경전도 검사와 근육도 검사는 임상 검사의 연상이다. 그래서 임상이 있을 때 손이 저립니다. 손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트면까지 저리면서 젓가락질을 잘못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럼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목의 손상, 디스크도 의심할 수 있겠지만 말초 부위에 있는 손목골의 손목골의 압박에 의한 정중신경의 손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임상 증상을 해야 되고 근육도 검사 시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근육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항상 기술적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라는 것은 근육도 검사 했을 때 우리가 근육도 검사를 실시했을 때나 아니면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상지는 10mV를 꼭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NCV는 50을 넘어가야 되고요. 근데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구랄지 팔로 해버리면 이건 어부노마이 돼버립니다. 검사님마다 좀 틀린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문제를
자기가 어떤 정도로 검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육도 검사 결과와 임상적 검사 간의 차이가 생긴다면 환자를 체계적으로 다시 진찰을 해야겠죠. 또 근육도만으로 우리가 과도한 진단을 할 수 없지만 임상하고 맞았을 경우에 만약 NCV 그 신경운동 검사에서 이상이 보였어요. 손목골 증후군이 보였습니다. 숙근관 증후군. 그리고 근육도 검사에서 짧은 엄지 볼리근에서 근육도 검사 이상이 보였어요.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큐비탈 터널 신드롬도 마찬가지겠죠. NCV에서 큐비탈 터널 부분에 속도가 떨어져 있어요. 아래가 떨어져 있냐, 위가 떨어져 있냐 다른데요. 그래서 근육검사 해보니까 바로 근육검사 이상이 생겼어요. 수술 들어가야겠죠. 근육도 검사에 만약 이상이 생겨야지만이 중화, 그 증상이 아주 중화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제물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같이 해서 과제물인데요. 정중자 종아리 뒷정강신경의 활성점검 부위를 정리를 하시고요. 근육도 검사 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근전도 검사의 실제적인 어떤 근전도 검사의 파형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